주방 안쪽에서 지글지글 돈가스를 튀겨내는 기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추억이 깃든 노란 조명 아래 공주아는 앞에 놓인 물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아 기대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양현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양현빈, 너 맞지? 침묵을 깨고 나온 주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양현빈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안도 섞인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기억해 줬군요. 사실은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공주아 씨가 먼저 알아봐 주니까 정말. 울보 양현빈. 여전하네요. 정체 숨기고 제 주변 알짱거리는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피식. 주아의 입술 사이로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반가움이 터져 나올 거라 예상했던 현빈의 얼굴이 굳어버렸죠. 식당 안에 정겨운 소음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간 듯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주아 씨, 그게 아니라 저는 공주아 씨가 너무 갑작스러워할까봐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속이려던 게 아닙니다. 이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그냥 돈가스 집이에요. 우리 지금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잊으셨어요? 주아는 단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세우듯 그녀의 말투는 건조하고 딱딱했죠. 이사님, 하필 우리 엄마가 짐 빼고 나간 그 오피스텔에 바로 들어오셨더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건 정말 우연입니다. 저도 계약하고 나서야 전 세입자가 어머님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연이라 원수 집안 아들이 우리 회사 이사로 온 것도 모자라 우리 엄마가 살던 집까지 꿰차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전 소름 끼치는데요. 당신들 식구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현빈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그 어떤 로맨틱한 고백도 미안함의 표현도 지금의 주아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한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가시를 바짝 세운 냉철한 전략가였죠. 이사님 덕분에 우리 집안이 어떤 풍파를 겪었는지 다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그 시절에 우리는 이제 없어요. 제 앞엔 지금 양동익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주아는 식탁 위에 놓인 계산서를 짚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떨림마저 외투 주머니 깊숙이 감추어 버렸죠. 오늘 식사는 이사님이 계산하세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예의라고 치죠. 주아 씨, 잠시만요. 제 말 좀. 현빈이 다급하게 일어섰지만 주아는 이미 식당 유리문을 밀고 나간 뒤였습니다. 딸랑거리는 문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주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았던 숨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죠. 그녀는 거칠게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코트 주머니 속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은 아주 잠깐 울컥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흔들리는 순간 무너진다는 것을 주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홀로 남겨진 현빈은 멍하니 주아가 나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어가는 돈가스 위로 조명, 빛만 무심하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는 이렇게나 쓰디쓴 뒷맛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어둠이 깔린 양동익의 집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은 차세리는 거칠게 화장을 지워내고 있었죠. 클렌징 솜으로 입술을 문지르는 손길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파출소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 한성미, 시장 바닥 장사꾼 여자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고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던 차세리가 신경질적으로 솜을 내던졌습니다. 곁에서 선거 명부를 훑어보던 양동익이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죠. 참아. 큰일을 앞두고 그 정도 굴욕은 세금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번 선거만 이기면 그 집구석 내가 이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테니까.
지워버리는 걸로 내 분이 풀릴 것 같아요? 내 무릎값이 얼마나 비싼데 단순히 망신 주는 걸로는 부족해요. 공정한 그 양반. 평생 쌓아온 그 고고한 자존심을 짓밟아줘야죠. 준비는 다 됐겠지. 이번 상인회장 선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공정한 그 인간 매장시켜버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양동익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곁에서 손톱을 정리하던 차세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거들었죠. 걱정 마세요. 여보. 이번엔 그 집 딸까지 엮어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그 집안이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한지 한번 보자고요. 시장의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불길한 징조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의 눈빛이 비릿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동익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공정한이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환자들한테 신뢰받는 한의사라는 타이틀이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잡았다고 소문이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양동익이 서류를 내려놓고 흥미롭다는 듯 아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의료 사고라도 내겠다는 거야?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진짜 사고일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판만 잘 짜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차세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숙자로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과 연락처가 들어 있었죠. 이 사람, 예전에 연극배우 지망생이었다던데 지금은 술에 절어 사는 노숙자예요. 돈 몇 푼 쥐어주면 영혼이라도 팔 사람이지. 이 사람을 내일 오전 공정한 한의원에 보낼 거예요. 양동익이 사진을 집어들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웠습니다. 침 맞으러 온 환자로 위장시키겠다는 건가? 그렇죠. 침 맞고 나오자마자 한의원 앞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게 만들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아주 입이 거친 유튜버 하나가 우연히 지나가고 있다면 그림이 완벽하지 않겠어요? 유튜버라. 요즘 세상에 그만한 확성기가 없지. 이미 섭외 끝냈어요. 폭격기라고. 자극적인 사건만 쫓아다니는 놈이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돌팔이 한의사에게 침 맞고 쓰러진 피해자라는 제목만 달아도 시장 인심은 순식간에 돌아설거려. 차세리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고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구석에 있는 와인셀러로 향했죠. 코르크 마개가 뻥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뽑혔습니다. 좋아. 노숙자 섭외는 내가 확인하지. 연기력 좋은 놈으로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유튜버 놈한테는 라이브 조회수만큼 보너스 챙겨준다고 해. 내일 한의원은 그야말로 지옥이 될 거야. 붉은 와인이 유리잔 속으로 넘실거리며 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눈을 응시했죠. 축배는 내일 저녁에 들자고. 공정하니 무릎 꿇고 빌 때 말이야. 빌어도 소용없어요. 난 이미 그 집 딸, 공주아까지 엮을 준비가 다 됐거든요. 차세리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고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공주아, 걘 왜? 양동익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한성미한테 제일 큰 자부심이자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커리어. 그리고 딸이에요. 딸이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면 그 잘난 한성미 박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가루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양동익이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거실 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2층 계단참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던 양은빈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은빈은 충격에 휩싸인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고 그 가족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와인 향과 섞여 진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정한의 한의원은 조용했습니다. 내일 쓸 약재를 정성껏 손질하던 공정한은 창밖에 흔들리는 가로등을 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죠. 성미야, 왠지 오늘 밤은 마음이 좀 소란스럽네. 주아는 잘 들어왔나 모르겠어. 함께 있던 한성미가 고개를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당신도 참, 걱정도 팔자네. 주아, 이제 다 컸어. 우리 딸이 보통 내기야? 그래도 말이야. 양동익, 그 사람.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잖아. 파출소 일도 그렇고, 선거판 돌아가는 게 예사롭지 않아. 걱정 마.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정직하게 살면 결국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 한성미의 말은 따뜻했지만 창밖의 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는 달리 아기는 이미 문턱까지 차올라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의 상인들이 문을 열고 활기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공정안의 한의원 앞에도 일찌감치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활기찬 풍경 사이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자가 절뚝거리며 한의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멀찍이서 따르는 한 청년의 손에는 셀카봉과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카메라 렌즈는 이미 한의원의 간판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시간 접속자 3,000명 넘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의원인데요. 오늘 여기서 아주 엄청난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출동했습니다. 유튜버의 흥분 섞인 목소리가 라이브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환자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공정하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황씨 어르신,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거대한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공정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열한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 시장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이 음모의 파편은 시장 골목을 넘어 공주아가 출근하고 있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까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확인한 주아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방금 올라온 자극적인 뉴스 링크 하나. 속보 시장 유명 한의원. 침 시술 후 환자 마비. 알고 보니 돌팔이? 주아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 복도에 들어선 주아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출근하는 주아를 바라보는 팀원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죠. 자신의 책상으로 향하는 주아의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주아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습니다. 황보예수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분하지만 굳은 표정으로 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공 팀장, 뉴스 봤죠? 주아는 애써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지금 회사 게시판이랑 SNS가 난리예요. 문제 한의원의 딸이 메인 디자이너라는 이슈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황보혜수는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주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주아가 본 그 자극적인 기사가 띄워져 있었죠. 진위 여부를 떠나서 브랜드 이미지가 최우선인 우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에요. 공 팀장 개인사가 브랜드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걸 방치할 순 없어요.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공 팀장,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팀 업무에서 손 떼고 대기하세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에요. 사무실에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황보예수가 돌아서려던 찰나 뒤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부사장님. 업무 배제라니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양현빈 이사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딱딱한 표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섰죠. 주아를 곁눈질조차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황보예수만을 응시했습니다. 양 이사, 지금 내 결정에 토 다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요? 토를 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현빈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차트를 띄웠습니다. 직전 분기성과 지표입니다. 공 팀장의 팀은 현재 목표 매출의 120%를 달성 중이죠. 회사의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팀장을 팩트 체크도 안 된 루머 하나로 배제한다. 이건 오히려 회사가 그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냥 두고 보자는 거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 팀장 실적, 그리고 이번 사태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의 대응까지 전부 다요. 일단 기다리시죠. 양현빈의 논리정연한 압박에 황보의 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양 이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일단 보류하죠. 하지만 후회하지 마요. 책임진다는 말 기억할 테니까. 황보의 수는 구두 소리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주아는 자신을 도와준 현빈을 바라보았어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현빈은 여전히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공 팀장, 업무 복귀하세요. 성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신뢰를 주아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아가 짧게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주아의 동생 우재였습니다. 누나, 큰일 났어. 지금 한의원에 웬 남자가 쓰러지고 유튜버들이 들이닥치고 난리도 아니야.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주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 판을 짜고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주아는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미 상황을 짐작한 듯 현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갑니까? 한의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퇴 처리해 주세요. 혼자 가게요? 지금 거기 기자들의 유튜버들까지 꼬였다면서요. 현빈은 주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자신의 차 키를 챙겼습니다. 이사님, 이건 제 집안일이에요. 이사님이 나서실 이유가 비즈니스 파트너의 위기를 방치하는 것도 무능한 이사가 하는 짓이죠. 갑시다. 내가 운전할 테니까. 현빈의 눈빛은 더 이상 이사로서의 냉정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원수 집안의 아들과 딸이 아닌 절박한 상황 속의 동반자가 되어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달려갔죠. 태양그룹 건물을 빠져나가는 차 안에서 주아는 끊임없이 한의원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라이브 방송에서는 돌팔이 한의원이라는 자막이 자극적으로 춤추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금방 도착하니까. 현빈의 낮은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웠지만 주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건 한의원 앞을 가득 메운 인파와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였죠. 주아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주아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린 주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 죽이는 한의사 물러나라. 돌팔이 한의원 폐업하라. 확성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유튜버들의 카메라 라이트가 여기저기서 번쩍였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아빠, 공정한이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아빠의 어깨가 힘없이 처진 채 떨리고 있었죠. 그때 인파를 헤치며 기세등등하게 걸어 나오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차셀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카메라를 향해 비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여러분, 이 현장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요. 시장의 수치입니다. 주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현빈이 주아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죠.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현빈의 낮은 목소리가 주아에게 커다란 용기가 되었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손을 잡은 채 군중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키세요.
진짜 조작이 뭔지 보여줄 당사자들 오셨으니까 주아의 날카로운 외침에 소란스럽던 시장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주아와 그녀의 옆에 선 현빈을 향했습니다. 양동익과 차세리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버렸죠. 자신의 아들이 원수의 딸과 함께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현빈아, 내가 왜 거기? 내가 왜 그 계집애랑 같이 있는 거야? 양동익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현빈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시키신 이 연극,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극이라니? 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 그때 닫혀있던 한의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성미가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든 채 우아하게 걸어 나왔죠.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증거? 여기 있지. 세리 씨,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텐데. 성미는 차세리의 코앞까지 다가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감히 어디서 훈수질이야. 저기 누워있는 환자 안 보여? 당신 남편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환자. 아, 저 연기자분 말하는 거야? 성미는 차분하게 스마트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한의원 앞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낯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확실하게 망가뜨려. 치림 맞고 나오자마자 거품 물고 쓰러지라고. 돈은 입금했으니까 뒤처리 깔끔하게 해. 차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과 은밀하게 주고받은 통화 내용이 시장 전체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조작이야. 가짜라고. 차세리는 사르르 떨리는 입술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당신 딸 은빈이가 보내준 겁니다. 뭐, 은빈이가? 당신 딸이 당신보다 양심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은빈이가 어젯밤에 다 듣고 녹음해서 우재한테 보냈더군요. 그걸 저희가 받은 거고요. 주아는 놀란 눈으로 현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바닥에 누워 발작 연기를 하던 가짜 환자가 슬그머니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현빈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일어나면 업무방해지만 끝까지 버티면 사기 민명예훼손 공범입니다. 선택해요. 내 아버지가 당신 인생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현빈의 차가운 압박에 남자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돈 준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남자의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유튜버들의 카메라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정한을 공격하던 마이크들이 이제는 양동익 부부의 턱 밑까지 들이닥쳤죠. 양동익 후보님, 이거 정말 기획된 조작입니까? 차세리 씨, 심부름센터에 입금한 내역 사실인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아드님까지 나서서 자백하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시나요? 양동익과 차세리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얼굴을 가린 채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막아섰죠.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한복판에서 주아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뱉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빠 공정한이 주아와 성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주아야, 내가 정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아빠의 거친 손을 엄마가 먼저 꽉 맞잡았습니다. 됐어요. 당신이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진실이 우리 편 들어준 거야. 주아도 아빠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세 가족이 서로를 지탱하며 서 있는 모습 위로 엉망이 된 한의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비록 간판은 더러워졌을지 몰라도 그들 사이의 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이번 소동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돌려 멀찍이 떨어져 있는 현빈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현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면서도 대견했습니다.
현빈은 주아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죠. 비극으로 시작된 재회였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도 잠시 주아의 시선 끝에 누군가와 은밀히 통화하며 사라지는 양동익의 동생이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주아의 등을 스쳤습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양동익의 성벽 너머에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그림자를 뒤로 한 채 주아는 가족들과 함께 한의원 안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고 깨진 화분과 흩어진 전단지들은 승리의 훈장처럼 발끝에 채였죠. 그날 저녁 공정한의 집 거실에는 유난히 밝은 조명이 켜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불고기와 같이 은 솥밥, 그리고 성미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온 문어 숙회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이미 짐을 합쳐 들어온 성미 덕분에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니까 일단 건배부터 할까? 정한이 평소 아끼던 인삼주를 잔에 따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술 타령이야? 그놈의 명예.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났을 줄이나 알아. 성미는 핀잔을 주면서도 정한의 접시에 정성스레 안주를 놓아주었습니다. 알지, 우리 여보가 오늘 차세리 코를 납작하게 해줄 때 나 정말 눈물 날 뻔했다니까. 오버하지 마. 다 우리 예쁜 스파이 은빈이 덕분이지. 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선의 할머니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위기가 오히려 기회라더니. 덕분에 우리 며느리랑 이렇게 한 집에서 밥도 먹고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집 같네. 그러게. 엄마 짐 들어오니까 집이 꽉 차 보인다. 주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위기는 오히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죠. 주아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뜨거워진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가로등 아래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직 안 가셨어요? 현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주아의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걱정돼서요. 가족분들은 좀 진정되셨습니까? 네. 덕분에 웃음꽃 피었어요. 아까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 일도 그렇고 회사 일도요. 안도하며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사님 말고 현빈 씨라고 불러주면 더 고마울 텐데 노력해 볼게요. 근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집에서 쫓겨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현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리고 이제 떳떳하게 주아 씨 볼 수 있잖아요. 원수 집안 아들 말고 그냥 양현빈으로. 현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주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그거 고백입니까? 네. 30년 늦은 고백입니다. 공주아 씨, 저 당신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현빈이 주아의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주아는 이번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돌아온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실체로 다가온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날카로운 진동음을 내뱉었습니다. 주루아는 현빈에게 살짝 미안한 눈빛을 보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의아한 표정으로 메시지함을 연 주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진 한 장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주아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은데. 현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주루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배경은 어느 허름한 요양병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늙은 노인의 뒷모습, 유리에 비친 얼굴은 분명 30년 전 집을 나갔다는 할아버지 공기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발로 도망친 게 아니야. 그는 돌아오지 못한 거야. 주아의 시선이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할머니 나선애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평생 피해자인 줄 알았던 할머니의 미소가 순간 묘하게 낯설고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현빈 씨, 우리 가족한테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주아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할아버지,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춘 채 웃고 있는 사람들. 주아의 독백이 서늘한 밤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진실이라는 더 짙은 안개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공기철, 그리고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할머니 나선애의 비밀. 과연 주아와 현빈은 이 오래된 미스터리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페이지를 함께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